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를 하셨습니까? 사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죠. 시장이 상당히 소강 상태를 좀 보였고, 어떻게 보면 좀 뒤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상승도 하락도 좀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시장을 이끌어왔던 빅세븐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뭔가 살짝 연말 장세에서 우려감이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지만, 항상 우려감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는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전체가 그런 연속이었다 그렇죠. 항상 우려감으로 증시를 바라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나쁘지 않은, 미국 증시는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좋은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MSCI 리밸런싱을 두고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는 마지막 11월 마지막 날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갭을 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는 속도는 상당히 좀 더딘 한 주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역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특이한 부분은 상승 대비로 본다면 조정폭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가 상승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인데,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좀 지쳐가고 재미가 없어 보이고, 또렷하게 이런 장에서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 스케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뭔가 물음표가 딱 떠 있는데 그게 시장을 끌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가파르게 작년 올해 초 하락하던 시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감이 엄습하면 시장이 하락할 것 같지만, 지금은 불안감이 상당히 엄습했는데 시장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시장은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상승한다.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 장입니다. 오늘은 HTS를 보면서 수급과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 하락한 이후에 지금은 이 파란색 박스권 안에서 아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480 전후로 해서 아래 위로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좀 몰려 있는데, 거기서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를 보인다. 요거는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 일단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거래소에서는 한 1700 정도 매도, 요거는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오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계열에서 살짝 쉬어가니까 바로 매도로 좀 표시가 된 거고요.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환매가 일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선물이나 옵션 계약을 본다면 선물과 지금 콜옵션 매도 부분을 보면 대부분 아마 커브드 콜 정도, 이런 정도의 전략을 좀 쓰고 있고, 커브드 콜 전략이면 일단 하단은 지지가 되지만 상승은 좀 제한적인, 하지만 힘의 중심은 상방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지만 시장의 힘은 상방 쪽을 타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어떠면 가장 리얼하게 현재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 섹터별 등락을 보면 그동안 보면 음식료, 석유, 읍복,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경기 관련된 쪽이 조금 하락을 했고 외국인 매물이 좀 나왔고요. 화학 쪽은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공매도 환매가 좀 생각보다 좀 더뎠고, 그 외에 의약품이 조금 올랐고요. 역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IT 쪽, 반도체를 비롯한 IT 쪽에 수급이 몰려 있고 등락도 좀 좋았습니다. 지난주 이제 기계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공매도 환매 부분이 좀 특이하게 기대했던 2차전지 소재보다는 기기나 경기 확장 쪽, 그리고 로봇 같은 이런 쪽이 공매도 환매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그 영향도 좀 받았고 실적의 영향도 좀 받았습니다. 운송 장비는 제한적인 등락이 좀 나왔고, 특징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등락은 없습니다. IT 쪽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상당히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 소강 상태가
그냥 소강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변동성이 확대되기 직전에 수렴의 막바지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적어도 상승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어쨌든 간에 크게 본다면 저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원동력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가 일단 금리 동결을 가장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일단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했던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히 우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이 정도 실적이면 추세적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갈 힘이 없다는 거지 내려갈 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벤트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국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는 11월 30일 날 지난주 나왔던 MSCI 리밸런싱이고요. 또 하나는 12월 달, 우리는 이제 다음 주죠. 이때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MSCI 리밸런싱과 부터 그 다음에 직후에 나눈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 두 가지를 거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패시브 자금 이동이 내년 초까지 대비한 이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연이은 그 변동성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을 누군가 외국인들이 확 들어올려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은 아마 선물 옵션 만기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시장을 들어올리기 바라는 이 액티브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고 난 직후에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자금을 분산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지난주에 MSCI 리밸런싱과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옵션 만기까지를 보고 나면 아마 그때는 시장이 개별 종목별로 급등이 오는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랠리가 모든 종목에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금리 동결기에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정 섹터에 몰려서 나올 건데, 그 특정 섹터에서 몰려서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하나 보면 이게 지금 올 한 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속칭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7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의 그 등락을 좀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 이 종목들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데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구간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뭔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일종의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매그니피센트 7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지금 이제 3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추가로 갈 수 있냐 여부는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내년에 더 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은 워낙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빅테크 7종목이 모두 AI에 다 걸쳐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뭐 하다못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걸쳐 있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격차를 더 크게 끌고 갈 거라고 보면, 분명히 여기에 수혜를 받는 우리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겠죠. 그게 가장 큰 게 강조되지만 AI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전장 쪽이라든지 혹은 EPS 상당되는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일부 경기 소비재, 그게 이제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제한돼서 오를 것이고, 그 섹터 종목들이 결국은 아마 12월 달 선물 옵션 만기 전으로 뭔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아마도 제한되는 변동성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이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고 있는 주도 섹터 종목을 야금야금 모아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야금야금 그 종목들을 좀 모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 투심을 엿볼 수 있는 게 지난주 MSCI 리밸런싱 때 갑자기 갭 상승한 종목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뭐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혹은 그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들,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뭐 전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들이 이번 주에 조정을 좀 받았대. 결국은 지금 결국 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오히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종목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멘텀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착실하게 거쳐가고 있는 AI 반도체나 이쪽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선물 옵션 만기 전후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이미 우리가 7월 달에부터 우리는 이제 6월 달 이중 고점을 치면 6월 달 고점부터인데 상당한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일부 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상당히 이제 지쳐갈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죠. 근데 항상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지루한 변동성이 줄어드는 수렴 구간에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또 눈앞에 보이는 모멘텀 종목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섹터의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모멘텀 종목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직후에 결국 시세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시기에 우리가 흔히 지금 재미없는 종목이라 생각하는 뭐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그 당시에는 한 두 달 만에 6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은 아마도 이런 종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그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움직일 때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서 움직일 때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가 모아야 할 종목을 일단 모아가십시오. 언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적어도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연말 랠리나 혹은 연초에 그 종목들이 크게 점프업을 한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변동성이 좀 수렴할 때 모아갈 수 있는 전화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2차전지와 관련되어서 미국의 IR 법안에 대한 수정 그 세칙이 나왔죠. 그래서 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혹은 제외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조금 시니컬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렇게 크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IRA 법안을 두고 흔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뭐 예를 든다면 그 태양광이나 이런 쪽을 보십시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려면 그쪽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중국 업체라 하더라도 이미 미국에 이득이 되는 업체 쪽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IRA 법안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업체에 이익을 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는 법안이지 절대 중국을 규제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잘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결국 2차 전지에서 미국이 값싼 LFP 배터리를 비롯해서 자국의 리쇼닝 효과 혹은 또는 중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에서 과연 미국의 이익이 어떻게 해야 극대화될 건가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맞는 방향으로 냉철하게 저는 좀 쫓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아마 이번 주 초반에 가장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힘들게 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그렇게 떡을 줄 것인가 아니면 미국 입장을 고려해서 중국을 자국 내 기업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투자 전략에서 좀 지루한 장세에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고 주택 섹터를 좀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자.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또 다음 주에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민거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이 워낙 환상적으로 조합을 이끌었던 워렌 버핏과의 조합에서 저는 이분이 했던 이제 가장 시초적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매수라고 외칠 때가 매도고 모든 사람이 매도라고 외칠 때가 매수다라는 표현을 가장 처음 하신 분인데 지금이 아마 그 상황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이었습니다.